집주인 행세, 돈 가로채, 신분증도 위조하고 등기부상의 이름도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기 전국 곳곳에서 기승.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어떻든 돈이 많든 적든 언젠가 한 번쯤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투자자라면 더 자주 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오고 가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실수를 하거나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인생에서 만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절대로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뒤에 나올 사례들처럼 황망한 불행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인 계약의 흐름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가죠.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약 서류 3종을 받아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보험.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시켜 주시면 그것까지 봅니다. 그리고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도장 찍고 입금을 하고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자, 평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들 한번 보실까요? 집주인 행세, 돈 가로채, 부사관 노린 전세 사기. 이 남성은 월세로 아파트를 구한 뒤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급히 집을 구하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아니, 집주인을 꼼꼼히 살펴야지 부사관들 바보 같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자, 다음 사례 한번 보실게요. 40억 토지 소유자 사칭, 매매계약금 3억 원 꿀꺽, 신분증을 위조,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한 뒤 계약금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주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을 알아낸 뒤 부동산 소유주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도 위조하고 등기부상의 이름도 같습니다. 안 속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례 3입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한 월세 세입자. 계약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아까 사기꾼들은 신분증의 앞자리 주민번호까지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 신분증의 모든 정보가 일치합니다. 중국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은 위조 방지 홀로그램마저 정교했고, 정 씨는 이 신분증으로 집주인 명의의 통장까지 만들어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위조 방지 홀로그램마저 정교해서 은행들까지 속아 넘어갔고 그 깐깐한 은행원들조차 통장 발급까지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사기 전국 곳곳에서 기승. 사회초년생 더욱 주의해야.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중개사분들이 다 해결을 해주시겠거니 하고 믿고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인간이 모이면 어떤 집단 안에는 항상 동일한 비율로 사기꾼들이 존재합니다. 훌륭한 중개사님이 꼭 여러분들의 물건을 검토해 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죠. 중개사 중에도 분명히 사기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죠? 계약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님이 확인해 주시겠지,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만 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흐름부터 다시 보고 가시죠.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방문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거부터 잘못됐습니다. 물론 방문해서 계약은 할 수 있으나 설명을 듣고 그런가 보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조사를 해야죠. 서류든 현황이든 시세든. 계약 서류 3종을 확인하고 안심을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챙기면 돼.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이거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거짓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중개사는 보증보험 증권이 들어져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나한테 보상을 해줄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공제보험이 5천만 원에서 1억, 2억 정도 하는 걸 끊어주시는데 이게 중개사 한 명이 1년 동안 낸 모든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작정하고 50억, 100억씩 사기친 중개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모든 사건에 대해서 1억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일정 지분만 갖게 되겠죠. 100억짜리 사고가 났는데 나는 3억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저는 3%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3억 중에 3%면 얼마죠?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사인데 민사로 가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100% 중개사 과실로 나올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저도 과실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900만 원이 아니라 일정 금액, 아주 미미한 금액만 받고 끝나게 되겠죠. 자, 기본 서류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이것도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현장에서 중개사님들이 발급받아 놓은 걸 주시죠. 이거 당일날 받은 등기부등본이어야 됩니다. 근데 전날 미리 끊어놓으신 거, 저번에 한번 중개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떼어놓은 거, 이런 거 주신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때로는 중개사 자체가 사기꾼이라 또는 그 공범이라 이것들을 위조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끊어보실 수 있어야 되고,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시죠. 일단 받아만 둘 뿐이지 이게 위조되었거나 가짜일 경우에 대처할 방법을 모르십니다. 뭘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집이 원래 내 건데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놨어. 저희 남편이 지금 바빠가지고 일 가서 제가 대신 계약하러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인을 한 번이라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집주인의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대리인과 계약하거나 다른 사람 통장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보호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미리 받아보세요. 중개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계약 전에 미리 계약서를 제가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도 미리 받아보고 싶으니 미리 좀 준비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동행자를 데리고 가시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계약 현장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정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을 중개사님들이나 회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을 확인합니다. 꼭 당사자랑 계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을 확인하고 그 얼굴이 신분증과 동일한 얼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동료는 노트북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화로 1382를 거셔도 되고, 면전에서 전화 걸기가 뭐하다면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정부24에 들어가서 서비스 진위 확인에 들어가시면 주민번호 진위 확인이 있어요. 아까 앞선 사례처럼 등기부만 보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도용했다면 주민등록증에 발급일자라든지 뒷번호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위조된 걸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24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도 진짜 실제 신분증을 완벽히 똑같이 위변조한 경우에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확인하셨으면 이름을 확인하고요. 그 이름이 계약서에도 동일한 이름인지, 등기부상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지, 인감증명서도 같은지, 계좌번호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이름의 계좌로 돈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인감증명서가 중요한데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인감증명서를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발급사실 확인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된 거다, 안 된 거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같이 가신 동료분께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인감증명서가 사실이라면 인감증명서를 떼온 사람도 실제 본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한다면 등기부상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분증상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분증의 얼굴,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한다면 이 사람은 당사자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민번호들을 모두 확인하고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 가장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나 등기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이 건축물 대장상의 주소로 정장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기 전에 상대방이 찍는 도장이 실제 인감증명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그 도장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계약서상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매매라든지 이럴 때는 등기 권리증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를 할지라도 계약서 찍을 때, 잔금 낼 때 말고요, 계약서 찍을 때 가급적이면 등기 권리증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도 완벽하게 위조하는 신들린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에 전세를 할지라도 등기 권리증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입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분증과 모든 서류상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은지 확인한다. 소유주만 가져올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계약 당일 오전에 직접 발급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부24를 활용해서 신분증과 서류의 진위 여부, 위조 여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처럼 1년에도 수십 건씩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계약을 안 해보셨거나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꽤나 복잡하실 수도 있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향후 유튜브 보관함에 들어가셔서 언제라도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란에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어떤 계약이든 여러분들이 계약 전에는 꼭 한 번씩 이 영상을 다시 보고 계약을 나가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별다른 불운 없이 형통하게 풀려나가실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투였습니다.